자, 이제 처음에 애를 낳고 나면 저도 그랬어요. 저녁 때마다 그렇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가재 수건, 그렇죠? 꺼주로 된 수건을 잘 삶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 입안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예.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나면 애가 아래 앞니빨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때 엄마 젖을 물론 아프죠. 이빨로 깨우니까. 예. 그럼 이제 그때쯤 되면 대충 무언가 먹을 거리를 만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칫솔질은 언제부터 해줘야 될까요? 그 이빨 나올 때부터요. 6개월 때부터는 사실은 칫솔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칫솔질은 얘가 충치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가 쫙 나올 건데, 여러 개 나올 건데 애가 칫솔이라는 거에 적응하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빗자루 같은 걸 입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혀로 밀어내고 뱉어낼 거란 말이죠. 우리 애가 칫솔질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하거나 아니면 칫솔처럼 생기지 않은 이상한 걸 가지고 자꾸 입안을 닦아주시면 결국은 애는 칫솔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처음 6개월 정도의 애 앞니가 나왔을 때는 칫솔을 입안에 집어넣으시라는 겁니다. 이상한 걸 집어넣었다가 무슨 실리콘으로 된 손가락에 끼우는 거 이런 거 집어넣었다가 다음에 칫솔을 집어넣으면 애는 두 가지에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드럽고 애가 불편하지 않는 칫솔로 시작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처음에 칫솔질이 아니고 애한테 칫솔질을 적응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물고 씹고 뜯고 이렇게 놀면 됩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목욕도 시키고 이랬던 분들이 애 앞니가 나면서부터 칫솔질을 해주는 빈도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6개월쯤 지나면 지겨워요. 근데 사실은 치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6개월부터가 애 입에 신경 쓰셔야 될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이는 닦아주셔야 되는데, 슬픈 얘기를 하나 드리면 언제까지 닦아주셔야 되느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 칫솔질을 잘 안 해주다가 애가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칫솔질을 해준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칫솔을 하나 챙겨서 잘 갔다 와 그러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는 엄마나 아빠가 양치하는 동안 네가 옆에서 해봐. 그럼 치카치카 이러면서 애가 칫솔질을 해요. 그리고 뱉어? 잘했어. 가서 자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치과 의사를 해보니까 칫솔질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6살짜리가 10살짜리가 12살짜리가 스스로 자기 이빨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걔네들은 칫솔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거품을 내고 막 문지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마무리 칫솔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태어나면 무균 상태랍니다.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맨날 써 있는 게 그거예요. 뽀뽀를 하면 충치 세균이 없는다. 그러니까 뽀뽀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애를 하나 낳았는데 얘가 무슨 환자도 아니고, 그렇죠? 저기다 놔두고 나한테 균이 얼마 그러고 이렇게 비닐 커튼 쳐놓고 이렇게 키우실 건 아니잖아요. 뽀뽀하면 세균이 얼마보다 훨씬 더 정확한 얘기는 뭐가 있냐면 엄마와 아빠의 구강 건강 상태가 애한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가 맞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고 입안에 치과에서 치료한 게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칫솔질 습관이 어떻고가 애한테 그대로 전달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뽀뽀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아직 결혼 전이시거나 아직 출산 전이신 분들은 부모가 먼저 치과 가서 치료부터 받고 칫솔질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그래야 애를 낳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 6개월쯤 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칫솔질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적응된 애들은 칫솔질을 잘합니다. 근데 한동안 방치됐다가 어느 날 입안을 봤더니 애 이빨이 썩었네? 그래갖고는 치과에 데려갔어요. 그 애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이빨은 썩었죠. 치과 의사는 달려들지. 소리는 시끄럽지. 그러니까 울어요. 그럼 어떡하죠? 손발을 붙듭니다. 애한테는 악몽이죠.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죠? 우리 애가 조금 열심히 닦았으면 이런 험한 꼴을 안 당했을 텐데 오늘부터는 열심히 닦아봐야겠다. 무릎에다 엎혀놓고 미친 듯이 이빨을 닦아줍니다. 그 애한테 칫솔질을 그렇게 했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치료를 받았으면 집에 가서 미친 듯이 이를 닦아주지 마시고 오늘은 앞니빨 한두 개만 닦아서 애한테 칫솔질 적응하는 걸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조금 닦았어요. 별로 기분 안 좋지만 그래도 참아줄만 해요. 그래서 앞니빨 3개를 닦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놀아주셔야 됩니다. 애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놀아주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아서 그렇게 격렬하게 놀아줄 수 없다.
그러면 애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저 위에 놔두셨다가 칫솔질하고 난 다음에 꺼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적응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어려운데, 탈감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거에 적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탈감작으로 얘기합니다. 치과는 어떻죠? 애가 언제 처음 치과에 가야 될까요? 아파서 썩어서 난리가 나면 가면 묶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발을 붙들어야지 치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사도 맞아야지, 드릴 소리도 나죠, 불도 나오죠. 애 입장에서 아주 환장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언제 치과를 데려가요? 멀쩡할 때. 야, 저 사람이 치과 의사야. 이 의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왜 불 켜지는 것도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치과에 놀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적응하고 나면 나중에 앉아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제일 좋은 건 6개월부터 칫솔질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 똑같은 과정은 어디에 적용이 가능하냐면 개나 고양이의 칫솔질에 적응이 가능하십니다. 사람 치약과 달리 개, 고양이 치약에는 닦는 성분이나 불소 같은 충치 예방 성분이 없어요. 그냥 이건 닭고기 맛이에요. 그럼 얘가 이게 먹을만해, 이렇게 되면서 칫솔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들도 그렇게 차근차근 훈련시킨 애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칫솔질을 받습니다. 이 닦는 얘기가 어떻게 애한테 적응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이 나오는 얘기도 좀 해봐야 되고요. 어떤 순서로 나올까? 그 이가 나왔을 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줘야 될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도대체 우리는 애한테 뭘 먹여야 될 건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편안하게 앉아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